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업무 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지 프로그램 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2022년에는 요양보호사의 인지수당이 없어졌죠. 하지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는 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며 공단 지침상 인지활동은 주 3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고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프로그램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및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여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지활동은 5등급 대상자가 기준이지만 표장기상 인지지원이 있고 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인지활동을 원할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 급여 계획서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인지활동 지원 영역 이외의 항목도 작성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 하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인지자극활동은 반드시 60분 이상이 되도록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 하기나 신체활동, 개인활동 등을 어르신과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획서에 넣을 때는 세부 제공 내용 및 종합 의견에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양요원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어르신 댁 보관 파일에 꼭 꽂아 두셔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신 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 내용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중에는 매달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라고 되어 있어 월별 일정의 표가 꼭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모니터링을 매월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의 경우 프로그램 결과 반영을 평가 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급여 제공 기록지나 특이사항, 그 다음에 상태변화 기록지, 모니터링 등 꼭 근거를 남기고 다음 달 계획서에 반영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매월 작성을 해서 어르신 댁 그 파일에도 꽂혀져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보관하는 개인별 어르신 파일에도 꼭 남겨져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거나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이 잘못되어서 2021년도에 공단에서 환수 조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환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잘 운영을 하셔야겠고요. 우선 인지활동 수행 과정은 사정, 계획, 수행, 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정 단계에서는 표준 이용 계획서를 근거로 참고하여 욕구사정, 인지검사, 낙상위험 평가 대부분 요 낙상위험 평가를 빠뜨리고 계시던데 이게 있어야지 산책 도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출 시 일상생활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한 급여 계획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낙상위험 평가는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급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장단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단기 목표는 6개월 이하를 단기 목표라고 하고요. 장기 목표는 그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급여 유형, 내용, 횟수, 시간, 제공자,
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건데요.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뒤에 급여 제공 기록지와 상태 변화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 잘하고 있는지, 저는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5등급 인지활동 하시는 요양사 선생님들을 전부 다 센터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대신에 저도 계속 다른 곳에서 이 인지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이것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급여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급여 모니터링은 업무 수행 일지를 통해서 2021년도까지는 월 2회 방문하셔야 됐잖아요. 그때마다 업무 수행 일지에 이제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부터는 월 1회로 바뀐다라고 해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고시가 났는데 월 1회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한 번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계획서에 따른, 전달 계획서에 따른 이 목표 달성 여부도 있어야 되겠고, 난이도, 적절성, 그 다음에 수급자의 호응도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욕구 사정은 재받는 생활 환경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표장기도 참고를 하고 우리가 사정 단계에서 욕구 사정을 하시잖아요. 낙성위원 평가랑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개인의 특성을 포함한 신체 상태, 질병, 인지 상태, 의사소통, 영양 상태, 가족 및 환경 파악,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욕구 사정 기록지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계획 단계에서는 어르신의 심신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리 욕구 사정한 내용에 따라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는 어르신의 인지 기능과 흥미를 고려하셔야 하고요. 적절한 난이도의 선택과 요거는 이제 시스터 검사 그 결과하고 어르신의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어르신이 어떤 인지 영역의 어느 부분이 저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그렇게 이제 난이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하시는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북을 계획표에 따라 교육하고 자료를 또 제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진행되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방문을 통해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요. 만족도 조사 및 호응도, 난이도, 적절성, 그리고 요양보호사 수행 평가 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급여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인지훈련 도구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지훈련 워크북은요. 진압력, 주의력, 언어, 기억, 지각력, 구성력, 전두엽 기능에 자극을 하고요. 일일 점검표는 특히나 시간 진압력을 정진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회상 활동은 기억력 향상 및 심신 안정 등 도구별 특성이 있어서 어르신의 인지 상태와 욕구 평가에 따라 이 중에서 이제 선택하여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활동과 함께 수행하는 일상생활 함께 하기는 ADL과 IADL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상생활 중 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복잡한 일상생활을 도구적 혹은 수단적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월별 급여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자료는 엑셀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던 자료인데요. 어르신의 인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월별 기념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지도하고 계획해 드렸는데 만약에 3.1절이 있는 주라면 그 주에 3.1절에 대한 추억이 있는지 또 3.1절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이제 어르신하고 확인을 하고 회상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태극기 같은 그림 그리기 등을 적절하게 이렇게 계획서에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그날의 건강 상태나 또 프로그램 진행 상태, 호응도 등을 보기도 하지만 또 다음 달에 있을 기념일을 제가 미리 알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어르신이 어느 만큼 알고 계시는지 파악을 한 뒤에 그 파악한 내용을 업무 수행 일지에 적고요. 그 다음 달 계획서에 반영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었거든요. 이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5개 필수 영역인 집필 활동, 수공예 활동, 회상 활동, 감각 활동, 그리고 규칙 게임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야 되고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잘 배분을 하시고 또 세부적인 계획은 따로 작성해서 방문 시 두 번째 방문할 때 다음 달 일정표와 함께 요양보호사에게 미리 제공하고 어르신 댁에 파일에 꽂아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도부터는 월 1회만 방문하면 되니까 항상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이 프로그램 일정표를 만들어서 그 전달에 같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요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작성한 기록지인데요. 급여 만족도는 주로 보호자와 이렇게 상담을 하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나 난이도 적절성, 호응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상태 변화 기록지나 활동 결과물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를 제가 이렇게 방문 가서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내용 등을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적었고요. 월 2회 방문이었기 때문에 2번 나왔어요. 급여 만족도, 우선 많은 것을 해준다는 생각보다는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보호자의 부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프로그램 진행을 잘 하여 보호자가 좋아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 및 상태 변화는 신체 능력 잔존 유지, 일상생활 활동 유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요거 되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는 낯선 장소에 가면 집을 찾아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소 진압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난이도 적절성은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함, 대화를 유도하면 답변을 잘 함. 이게 아직 이제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가시면 본인의 이름을 보지 않고는 쓸 수 없음, 쓰기 영역은 어려워함.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필 영역이 지금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해서 다음 달 급여 계획을 하고요. 수급자 호응도 미술 활동을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 미술 활동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집중도나 호응도가 떨어졌을 때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을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을 방문하여 동화책 읽기를 즐거워함.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외출이나 고를 때 산책이나 고를 때 이제 주 1회 정도 하십시오 하고 급여 계획서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양사 수행 능력을 보면 대상자와
뇌세포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초창기에 이 선생님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일정표에 의하여 대상자 상태에 맞추어 진행함, 응용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잘함, 도서관에 가서 동화책을 빌려와 읽어주고 할 정도로 열의가 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 능력 평가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참고할 수 있는 영역별 활동인데요. 이런 세부적 활동의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두셔야지 세부 프로그램을 짤 때 활용할 수 있고요. 업무 수행 일지나 모니터링을 작성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공예 활동은 손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드는 모든 활동이에요. 수공예 활동은 주의 집중력과 근육 운동 등을 통해서 두뇌 기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일지나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페트병을 잘라서 구멍을 뚫고 화분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상태변화 기록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서에 따라서 이 활동을 하셨다면 이 활동이 어디에 좋은지,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좋아졌음, 주의 집중력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음 이라고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도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어서 페트병을 잘라서 구멍을 뚫고 화분 만들기를 하도록 했더니 주의 집중력이 완화되었음, 내지는 유지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상 활동인데요. 회상 활동은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게 도와서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회상 활동은 인지 영역에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기억력이 좀 저하가 되신 어르신들은 회상 활동을 좀 더 많이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각 활동은요, 오감을 사용한 신체 활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현재의 신체 건강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좋으며, 만약에 내가 목표가 현재의 신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이 감각 활동을 좀 많이 넣어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칙 게임은 일정한 순서와 방식으로 손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활동으로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거나 어르신이 알고 있는 노래에 율동을 접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북에도 있지만 이북에는 별로 많이 없고요. 선생님들께서 따로 어떤 사이트나 저는 이렇게 유료 사이트 이용을 해서 이런 게임 같은 것들 많이 알아가지고 배워서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유료까지 이용하기는 조금 힘드시면 센터에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비 따로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진행하는 지필 활동은 인지 영역 전반의 훈련이 가능한데요. 어르신의 인지 상태 및 또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일본어를 알고 계셔가지고, 물론 어떤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절대로 안 쓰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크게 저항이 없으면 일본어나 한자를 오히려 요양보호사에게 거꾸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보았더니 어르신의 만족도나 호응도가 진짜로 높았거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화투치기, 바둑, 장기 등 어르신이 좋아했던 활동으로 이렇게 미리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야구를 좋아하셨으면 이 야구에 대한 처음에는 왜 우리나라에 보면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고교 야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흥미로워 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집중도나 또 호응도가 떨어질 때 몸이 피곤해서나 하기 싫어 이런 날 사용하시면 되게 좋았고요. 일상생활 함께 하기는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활동급여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급여 계획서는 욕구 사정에 따른 목표를 염두에 두어서 작성해야 하고요. 필수 영역인 집필, 수공예, 회상, 감각 활동과 규칙 게임은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매월 한 번 이상은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 자체 프로그램인 응용 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우리 어르신은 이런 걸 좋아해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방문 시 직접 어르신한테 여쭈어보고 파악하여 제공을 하시면 되고요.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서 난이도의 조절이 있어야 하고요. 이 부분 굉장히 이제 그 준비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평가 때 요것도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매월 프로그램 계획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지는데 요 달라지는 근거가 업무복지사 수행일지에 요 난이도는 너무 어려워하셔서 요렇게 바꿈 시간 진압력이 더 떨어지셔서 그에 대한 훈련을 조금 더 요런 식의 근거가 남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5등급에 대한 평가가 더 강화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활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간에 가능해요.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요양사 쌤들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응용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게 인지활동으로 접목할 수 있구나, 없구나 파악하는데 어려워하시는 쌤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요런 거는 요런 식으로 인지 활동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면 됩니다. 외출을 하셔도 만약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도 뭐 나뭇잎을 만져보게 하거나 요게 봄에 꽃이 피는데 무슨 색깔 꽃이 필까요? 아니면 요거는 어느 계절에 꽃이 피나요? 이런 식으로 인지 활동도 가능하거든요. 굳이 집에서 안 하셔도 그거는 또 감각 활동에도 들어가잖아요. 흙을 만져보고 돌을 만져보고 풀을 만져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다 언제나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 내에는 얼마든지 인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이 그 능력을, 선생님들의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도 선생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그 인지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요양사 선생님들을 센터에서 이렇게 센터로 오시라고 해서 교육도 하고 이제 제가 받은 교육들을 전달을 하고 또 그때 이런저런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또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험난한 사회복지사의 길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